네, 토마토 이슈 2부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중국 증시는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이틀 연속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 반대로 이제 미국 증시는 모두 다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증시는 글쎄요, 중국을 좀 따라갈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는 그래도 잘 방어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오늘 장에서는 중국의 영향보다는 좀 미국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해외 시장 상황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 증시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지 글로벌 마켓 리더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마켓 리더는 강재현 전문가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재현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늘 중국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증시 지금 이틀 연속 지금 큰 폭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글쎄요, 지금 현재 흐름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얼마 전에 발표된 중국의 산업 지표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는 이제 중국 증시의 실물 지표 자체가 어느 정도 바닥은 잡아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이제 중국 일부에서 100여 개 기업이 반보 주식 한 3,500억 위안 자체가 주가가 추가로 빠질 경우 강제 청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발언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투자 심리 위축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연속으로 또다시 투매를 일으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 중국에 대해서 이제 우려감이 증폭이 되는 것은 앞서 신용 물량이라든지 이제 개인 투자들이 과도하게 매수를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계속해서 작용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현재 중국 지수 3천이나 가격대 자체는 상당히 이제 밸류적인 부분에서도 부담이 없는 그런 위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실물 지표가 서서히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심리의 위축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우려를 표하기보다는 현재 중국의 지수 차트를 보면서 어느 정도 반등 가능성을 좀 높여볼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중국의 지표 차트를 좀 보게 된다면은 중국 일봉 차트에서 지금 볼 경우 먼저 이제 앞전에 시장에서 이제 상승이 나온 다음에 현재 2단 하락을 나타낸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그리고 나서 바닥을 다질 때는 이제 V자 반등 또는 이제 박스권의 바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현재는 이제 앞전에 8월 말에 박스권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박스권 안에서의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가 장중에 3천이라는 자리대를 살짝 이타 흐름을 나타냈었지만 실제로 앞전에 반등이 나왔던 박스권 하단에서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볼 때 오늘 중국 증시는 추가적인 약세를 띈다라기보다는 반등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이 반등이 나온다면 우선은 3,200포인트라는 빅절의 고점 박스권을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만 된다면 3,500포인트까지도 가능한 그런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부분이 없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달 발표된 수출입 지표도 좀 참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의 실물 지표가 뭐 아직까지 부진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중국의 8월달 수출입 지표를 보게 된다면은 수출 같은 경우는 이제 서서히 방향을 돌리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표상에서 화면에서 보게 되면은 그 지표를 볼 때 녹색선이 이제 수출 전년 대비해서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녹색선이 지금 현재는 하락을 보이다가 이제 상승으로 소폭 전환이 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이 수입 같은 경우는 이제 연중 초반 4월달쯤에 저점을 이미 만들고 나서 이미 조금씩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중국 지표를 볼 때 더 이상 나쁘다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돌아갈 수 있는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커창 총리 같은 경우는 중국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물 지표가 개선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보다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렇게 하는 배경 자체가 실제로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 같은 경우는 6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차를 겪고 나서 중국의 실물 지표에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수출 지표가 수출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경기가 좋아지냐 나쁘냐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8월달 같은 경우는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수출이 감소가 된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증가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도체라든지 이제 화학 부분에서의 그만큼 계속해서 수출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건데 물론 환율적인 효과도 가지고 있고요. 그
그 외적으로도 중국 자체가 고정자산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4분기 실적 개선과 어느 정도 소비가 증가할 가능성에 대해서 재고를 늘려간다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은 국내 경제에도 중국이 이제 안정화가 된다면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중국에 대한 얘기들을 좀 들어봤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좀 폭락을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좀 바닥권은 다져가는 모습이다. 그렇다면 좀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하단을 좀 지지하면서 장기적으로 조금씩 이제 올라갈 가능성들, 지표가 개선될 부분은 여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흐름을 갖고 가도 괜찮겠다. 이런, 얘기로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FOMC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 금리를 언제 올릴까, 이번에 올린다면 얼마나 올릴까, 이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또 어제 발표된 경제 지표들을 보니까 금리 인상의 근거가 좀 약해졌다,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어제 발표된 지표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네, 이제 어저께 발표된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체크를 하셔야 할 부분이 바로 미국의 소매 판매 차트인데요. 미국의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이제 예상치 자체는 0.3% 증가를 전망했었는데 그보다는 소폭 하락한 0.2% 증가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7월 달에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큰 폭이 0.7%로 상향을 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글로벌 경기 자체가 앞전에 이제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나면서 증시 자체가 8월 달부터 굉장히 큰 폭의 급락이 나타났었는데 그런 급락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에 어느 정도 부합한 수준이 나타났다는 점은 시장에서 미국의 소비액은 견조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만약 이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다면 이제 미국의 소비 경기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앞으로 시장에서의 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나쁘지는 않게 나오면서 어느 정도 미국의 소비 경기는 견조하다를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이 시장에서 더 긍정적인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FOMC를 앞두고 아무래도 경기 지표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이 민감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인데 어저께 발표된 경제 지표는 상당히 FOMC를 앞두고서는 좋은 결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9월달 금리 인상을 미룰 요인은 없다라고 시장은 어제 좀 받아들여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FOMC에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향후 이제 전망을 어떻게 해주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선은 시장은 이제 9월달에 금리 인상 한자 쪽으로 약간 무게가 더 실려졌습니다. 반면에 경제 지표가 아주 큰 폭의 호조는 아니고 견조하다 정도만 나타났기 때문에 초저금리 이 부분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이 부분은 오히려 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미증시가 급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선은 불확실성이 제거된다는 측면이 좀 높게 반영이 되었고요. 그리고 미 연준에서 앞서 옐런 의장이 연내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었는데 만약 인상을 하게 된다면 미 연준에 대한 신뢰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적으로도 미국의 경기 자체가 괜찮다라고 시장은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경기 우려에 대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어저께는 반영이 되었고 어느 정도 어저께 발표된 이런 시장에서의 분위기가 이번 FOMC 결과에서 그대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자체가 앞서 한번 크게 급락을 하면서 변동성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의 변동성 지수 자체가 7% 넘는 하락을 보이면서 이제 20대 초반까지 내려온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의 변동성 지수를 볼 때는 시장 자체가 추가적으로 우려를 나타낸다기보다는 이제 안정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은 시장에서 그동안 위험 자산에 대해서 회피를 하고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던 부분을 역시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국내 증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적으로도 이제 어저께 미증시에서 상승한 업종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어저께 미증시의 강세 자체가 이제 금융 섹터가 중심이 되면서 강세에 뛰었다는 부분 이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금융 섹터 자체가 미국의 금리하고 상당히 연동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FOMC에 대한 우려감을 많이 완화시켜줬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 글로벌 경기를 가장 대표하는 금속 기업인 알프아 역시도 반등이 나왔다는 점에서 오늘 국내 증시 자체가
어느 정도 FOMC에 대한 우려감이 좀 완화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시장 자체가 상승이 나오면서 경기 관련주 중심으로 강세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우리 강재현 전문가께서는 그러면은 내일 있을 이제 FOMC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확률이 높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되 이제 옐런 의장이 발언을 통해서 초저금리는 지속을 할 것이다. 이런 쪽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금리 인상의 가능성은 높지만 그 폭 자체는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계시고요. 여러 가지 좀 근거를 들어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연준에 대한 신뢰성 그리고 최근에 공포지수의 좀 안정권 진입 거기에다가 미국의 좀 알코올 등을 비롯해서 어제 좀 실적 등이 상당히 좀 잘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을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중국 증시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런 부분 여러분들께서도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켓 리더 토마토 투자클럽의 강재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